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라는데 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제출하고 검토받는지 절차도 어려워서 참 난감한 경우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예요. 한 12, 3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요. 이거 딱 집중하시면 우리 현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대상인지 아닌지 바로 판별이 가능하실 거고,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이라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아실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안전관리계획서가 뭔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알고 가셔야 되니까 그것부터 설명드릴게요. 안전관리계획은 뭐냐면요, 시공자가 시공 전에 시공 과정의 위험 요소를 발굴하고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건설공사 중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행동인데, 그것을 보고서로 만든 것을 안전관리 계획서라고 합니다. 내용은 크게 총괄과 세부가 있어요. 그래서 총괄은 뭐냐면 공사 전반에 걸친 내용을 계획하는 거예요. 뭐 공사 개요, 도면, 공정표, 조직도, 점검 계획 등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세부 사항은 공종별로 안전관리 계획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 계획을 세우는 건데요. 공중별이라고 하면 가설, 굴착 및 발파, 콘크리트 강구조, 설비, 타워 크레인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전관리 계획서에도 종류가 있을까에 대해서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요. 종류는 총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설명드릴 거는 이제 건설기술진흥법에 명시되어 있어가지고 해야 되는 안전관리 계획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건설기술진흥법에 있긴 있는데 조금 더 소규모에 적용하는 소규모 안전관리 계획서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현장은 없어요. 이 둘 중에 하나를 하거나 안 하거나 합니다. 그리고 그냥 안전관리 계획서가 있는데, 건설기술진흥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는 어쨌든 안전관리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법에 해당하지 않는 안전관리 계획서가 있습니다. 이거는 작성 기준이나 절차 같은 게 사실 명시된 게 없기 때문에 그 발주자나 인허가 기관에서 원하는 대로 작성을 해야 되고, 보통 이거는 일반적인 양식이 있어서 그걸 많이들 활용하시는데요. 일반적인 내용이 필요하신 분은 제가 더보기란에 다운로드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요. 링크에서 다운받아가지고 활용하시면 되고요. 오늘 설명드릴 거는 이 세 가지 중에 건설기술진흥법에 해당하는 안전관리 계획서입니다. 그럼 안전관리 계획서는 왜 해야 되냐? 그냥 인허가 기관이나 발주자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건설기술진흥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법 62조를 보면요, 건설업자와 주택건설 등록업자는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발주청이 아닌 경우는 인허가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좀 이따 설명을 한번 드리고요. 어쨌든 근거는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해서 하는 거다. 그러면 이거는 누가 언제까지 작성을 해야 되나 대한 것도 궁금하실 텐데요. 시기랑 주체죠. 시기는 이제 착공 전까지고요. 주체는 시공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공사가 직접 작성하기라는 사실은 쉽진 않아요. 왜냐면 착공 준비를 할 때 시간적 여유가 많이 없고, 작성 기준에 대해서도 사실 작성해본 경험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잘 모르실 거고요. 그 다음에 각종 자료들이 없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 공사라고 하면 콘크리트 타설하는 거에 대한 안전 대책 같은 거, 그런 자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자료가 미비할 거고요. 그리고 검토 받고 나서의 지적사항에 대한 대응 같은 것도 해본 적이 없으시기 때문에 어려우시거든요. 그래서 대행 업체에 외주 맡기는 경우가 한 9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전관리 계획 수립 대상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총 9가지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1,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입니다. 여기서 아셔야 될 거는 그러면 1, 2종 시설물이 뭘까? 그리고 건설공사에는 어떤 게 포함될까? 두 가지인데요. 우선 1, 2종 시설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2종 시설물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시설물인데요. 이 법이 생긴 이유는 뭐냐면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고 다리도 한번 무너졌었잖아요. 그래서 규모가 크고 사람들이 많이 다칠 우려가 있는 것들은 좀 법적으로 정해서 관리를 하자라는 차원에서 1, 2종 시설물이라는 게 탄생하게 됐고, 분류가 되게 많습니다. 이거는 댐도 있고 교량도 있고, 옹벽 같은 경우에는 높이랑 길이에 따라서도 1, 2종 실물 다 다르거든요, 종류가. 그래서 그거는 제가 댓글로 남겨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부분은 확인하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건축물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1종 시설물이 더 큰 거예요. 2종 시설물이 조금 더 작은 겁니다.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16층 이상이면 2종 시설물이고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은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이상의 건축물은 2종 시설물입니다. 그리고 또 연면적 5천밖에 안 되는데도 2종 시설물이 되는 용도들이 있습니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여객용시설, 의료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관광 및 숙박시설 이렇게 있습니다. 보시면 종교시설 같은 경우 뭐 교회 이런 거 해당이 되고요. 판매시설, 뭐 백화점 이런 거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의료시설, 병원 같은 거 해당되고요. 운동시설이라고 해서 뭐 복지센터에 운동시설 있는 경우 많거든요. 뭐 수영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용도가 연면적 5천이 넘어가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잘 체크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뭐 역시설 같은 게 있는데 이런 공사는 많지 않아서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 1종 시설물은 기본적으로 21층 이상이고 또는 연면적 5만 제곱미터 이상입니다. 그래서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5만 제곱미터가 넘으면 1종 시설물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제가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건설공사에 어떤 게 포함되는지가 사실은 좀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신축이나 중축 같은 거는 이제 대충 포함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있지만 리모델링이나 뭐 대수선, 해체까지도 포함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건설공사에 대한 정의가 궁금하실 텐데 이 정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있고요.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리고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 유지, 보수하는 공사 그리고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 공사까지도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다만 이 다른 법령에 의해서 관리되는 전기공사나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 수리공사 등은 빠지니까요. 요거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하 10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가 있습니다. 이거 너무 명료하죠. 지하 10m 이상을 굴착하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라 라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인데 주변에 영향이 예상되는 게 조건이 있습니다. 20m 이내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m 이내에 가축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이 되고요. 네 번째,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설공사입니다. 이것도 이제 16층 미만인 경우는 왜 16층 미만이냐면 16층 이상이면 이종 시설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설공사가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10층 이 미만은 대상이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쭉 말씀드릴 건데 좀 이따 보면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도 있어요. 뭐 10층 미만이지만 가설구조물 같은 거를 이제 사용하거나 하면은 그것도 대상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에도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이 해체 공사도 해체 계획서 같은 거를 세우겠지만 그거랑 별개로 안전관리 계획도 수립하셔야 된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다음 여섯 번째, 주택법에 따른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근데 요즘 아파트 리모델링 많긴 한데 수직 증축은 거의 없거든요. 보통 하면 수평 증축을 많이 해가지고 여기에 해당하는 거는 사실 많이 보진 못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법에는 이렇게 돼 있다. 그리고 일곱 번째, 건설기계 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가 있습니다. 이 건설기계는 총 3가지입니다. 천공기 높이 10m 이상일 경우, 항타 및 항발기, 그리고 타워 크레인이 있습니다. 리프트카나 뭐 곤돌라 이런 거 해당이 없습니다. 천공기 높이 10m 이상, 이게 높이 10m가 어떻게 재는 거냐? 집안에서부터 천공기가 가장 끝단까지거든요. 보통 뭐 오거나 리더 같은 거 이제 설치하게 되면 그 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입니다. 대부분의 공사가 여기에 해당이 많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잘 체크하셔야 되는데 비계 같은 경우에는 높이 31m 이상인 비계를 사용하면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인데 뭐 시스템 비계, 강간 비계 종류 상관없습니다. 비계 종류는. 그 다음에 브라켓 비계, 벽체 같은 데다가 이제 브라켓으로 연결해서 쓰는 비계들 있잖아요. 이런 거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 거푸집 동바리에서는 작업 발판 일체형 거푸집이라 해서 뭐 갱품 같은 거 발판 달아서 사용하면 대상이 되고요. 그리고 높이가 5m 이상인 거푸집과 높이가 5m 이상인 동바리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뭐 지하층 기계실 같은 경우나
최상층 계단실, 뭐 로비 같은 경우, 그리고 119 센터 같은 경우에는 차량을 왔다 갔다 하게 되는 데가 보통 높이가 한 6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층고를 한 번씩 보시고 이 높이 5m 이상인 동바리가 설치돼야 한다고 하면 대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지보공이 있는데 터널 지보공이랑 높이 2m 이상 흙막이 지보공이 있습니다. 터널 지보공은 높이랑 상관이 없고요. 흙막이 지보공은 높이가 2m 이상 돼야 되는데 지하층 설치하는 공사가 오픈컷이 아니라 흙막이가 설치된다고 하면 보통 높이가 2m가 넘거든요. 그래서 지하층에 흙막이 설치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높이 10m 이상에서 외부 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 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 구조물이 있고요. 공사 현장에서 제작해서 조립 설치하는 복합형 가설 구조물이 있습니다. 이건 건축에서 많이 쓰는 거는 지하층 외벽 타설할 때 솔저라고 부르는 합벽지대 많이 쓰거든요. 합벽지대 쓰는 경우, 그리고 토목 같은 경우에는 가설 벤트, 작업 대차, 라이닝 폼 같은 거 쓸 때 해당되고요. 그리고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 구조물이 있는데 뭐 터널 굴착할 때 보면은 이런 거 많이 쓰더라고요. 건축에서는 많이 못 봤는데 토목에서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설 구조물에 해당이 되면요, 구조적 안전성 확인도 해야 한다는 그 규정이 있는데요. 이것도 제가 따로 영상으로 만들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하는 인정하는 건설공사가 있고 지방자치 조례로 정하는 공사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해당하는 건 많이 없긴 하더라고요. 보통 1번에서 이제 8번까지에 많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다 걸리고 그 위에서 해당한 거에서 없지만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들도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안전관리 계획은 수립만 하면 되는 걸까? 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수 있어요. 시공사 입장에서 세 가지가 추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는 뭐냐면 안전관리계획서를 검토를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받은 결과들을 다 등록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사 중에는 정기안전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정기안전점검을 받고 CSI에 등록을 해야 되죠. 그래서 총 세 가지가 늘어난다. 그러면 안전관리계획서 검토받기는 뭐냐? 이제 시공사에서 작성한 안전관리 계획이 적정한지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그럼 검토는 누가 하냐? 1, 2종 시설물은 국토안전관리원에서 하고 그 외 시설물은 건설안전점검기관이라고 불리는 기관이 있는데 면허를 알려드리면 안전진단 전문기관 면허가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검토업체 지정은 원래라면은 이제 발주청 또는 인허가 기관에서 진행하는 게 맞아요. 왜냐면 시공사가 작성해온 게 적정한지를 누가 확인하냐 하면은 이분들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공공사 같은 경우는 발주청이 하는 거고요. 민간공사 같은 경우에는 시청 이나 뭐 구청 같은 인허가 기관에서 진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결과를 등록해야 되는데 이거는 국토교통부에 보고를 해야 한다라는 그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CSI라는 정보 시스템에 등록을 해야 되고요. 등록한 절차는 시공사가 일단 등록을 해야 되고 시공사가 등록하고 나서 감리가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발주처 또는 인허가 기관이 검토 결과를 보고 승인을 하면 보고가 완료됩니다. 그리고 공사 중에는 정기안전점검을 받아야 되는데 이 정기안전점검은 그 대상 종류에 따라서 점검 차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높이 5m 이상인 동바리가 설치가 된다고 하면 점검을 최소 2번은 받아라 라고 정해진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검 횟수에 따라서 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점검은 이제 점검 업체가 따로 있는데요. 그거는 발주처 또는 인허가 기관에다가 신청을 하셔가지고 업체를 선정을 받으셔야 되고 업체랑 뭐 이제 금액 같은 거 잘 협의하셔가지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 이제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대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혹시라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해드릴 거고요. 다음 영상은 이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대상을 알았으면 절차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될 건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설명하는 영상 찍을 거고요. 그 다음에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는 그럼 뭐냐 대체 그거에 대한 대상과 절차에 대한 영상 또 찍을 거니까요. 필요하신 분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채널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자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만든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독하시면 이 채널의 완전 초창기 멤버가 되니까 그런 영광 한번 같이 누려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